제3차 밴쿠버 태극기 대회가 오는 8월 18일 다음 주 토요일 11시에 개최가 됩니다. 이번에는 제73주년 광복절 및 제70주년 대한민국 건국을 축하하는 자리로 또 모이려 합니다. 문재인 친북 좌파 정부는 대한민국 지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이번 8월 15일에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에서 대한민국 건국을 축하하는 특별 모임을 가진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이곳에서 민간 차원으로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밴쿠버의 애국자 여러분, 그리고 밴쿠버를 방문해 주시는 애국자 여러분, 대한민국 건국을 축하하는 이 뜻깊은 자리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모일 때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보수 우파가 단결이 증진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주사파 정부에 우리의 결연한 저항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세계에 우리의 메시지를, 우리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린지 그래햄 미 상원 의원에게 제가 편지를 작성해서 대회에 참가하신 분들이 서명을 해주시면 그 편지를 직접 린지 그래햄 의원에게 제가 보내겠습니다. 우리는 평화의 사도 코리안 워 메모리얼에서 또 보이겠습니다. 버나비시의 센트럴 파크 안에 있습니다. 주소는 6110 바운더리 로드 버나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약도를 잠시 보면 중앙에 센트럴 공원이 파크가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북쪽으로는 킹스웨이 길이 있고요. 오른쪽 동쪽으로는 패터슨 애비뉴가 있습니다. 거기에 패터슨 스카이 트레인 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리셔서 한 10분 걸어오시면 된다고 합니다. 남쪽으로는 임페리얼 스트리트이 있고요. 왼쪽으로는 바운더리 로드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입니다. 차를 가지고 오실 경우엔 그 바운더리 로드로 해서 오셔서 주차장으로 들어오시면 바로 옆에 평화의 사도가 있습니다. 오는 8월 18일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여러분들을 평화의 사도 앞에서 꼭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재인은 반역자들을 자기 주위에 포진시키고 트럼프의 북한 정책은 붕괴되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팍스뉴스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둘 다 나쁜 소식 같지만 두 번째 소식은 나쁜 소식은 아닙니다. 트럼프의 북한 정책은 붕괴되고. 자, 이 말을 한 사람은 여기 사진에 있는 골든 챙입니다. 이분은 미국의 법률가이고 또 보수 논평가입니다. 트럼프 지지자입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전문가입니다.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까지 매우 해박한 지식이 있습니다. 저서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핵 대결, 북한이 세계와 대결하다라는 흥미로운 제목의 책도 있습니다. 이 골든챙이 팍스 뉴스와 지난 5월 26일 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인터뷰했지만 그 본질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아주 충격적인 그런 발언인데 여러분이 잠시 시청하시겠습니다. You know, Moon Jae-in is very pro-North Korean. He surrounded himself with people who actually want North Korea to take over the South. So I get a bit nervous when I see both Kim and Moon in the same place, because there you got a North Korean and a North Korean sympathizer. Much too cozy.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문재인은 매우 친북적이다. Very pro-North Korean.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보통 친북이 아니라 아주 매우 친북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수 논평가가, 미국의 보수 논평가가 한 말입니다. 사실상 그는 자신의 주위에 남한이 북한에 의해 접수되기를 원하는 자들,
뭐 북한이 남한을 먹기를 바라는 자들, 반역자들이죠. 네. 이 반역자들을 이 문재인 자기 주위에 포진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게 팍스뉴스를 통해서 미국에서 제일 많은 시청자가 있는 팍스뉴스를 통해서 주로 이 보수적인 미국인들에게 여과 없이 전달된 겁니다. 뭐라고 보겠습니까? 한국인들. 이 문재인 씨를 뭐라고 보겠습니까? 대통령이라는 자가 자기 주위의 측근들의 대한민국의 반역자들을 포진시킨다. 반역자로 보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씨를.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논평이 미국에서 팍스뉴스 같은 데를 통해서 이게 나오는가? 정말 대한민국 70년 역사상 가장 암울하고 슬프고 그리고 위험한 그런 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계속 인용합니다. 그래서 나는 김정은과 문재인이 같은 장소에 함께 있는 것을 보면 다소 긴장이 된다. 우리가 볼 땐 다소 정도가 아니죠. 네. 우리가 볼 땐 정말 미칠 지경이죠. 답답해서. 네. 북한과 북한을 동정하는 사람이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너무너무 다정하다. Very much cozy.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Very much cozy. 너무너무 오붓하다. 너무너무 다정하다. 이 말은 미국인들이 문재인 씨에 대해서 아주 불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슬픈 사실입니다. 이 골든 체인이 The Daily Beast라고 하는 곳에 기고를 했습니다. Trump's North Korea policy just collapsed. 트럼프의 북한 정책은 막 붕괴되었다. 7월 7일 약간 지났지만 그 팩트 사실이나 본질이나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통찰력을 주는 글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 번역한 것을 인용하겠습니다. 북한의 외교부는 마이크 폼페이오와의 회담을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regrettable. 또 회담이 확고했던 비핵화를 위한 우리 북한의 마음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위험한 국면으로 이끌 수 있어서 매우 걱정된다고 말했다. 네, 참 간교하기 짝이 없는 발언이어서 참 비위가 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확고했던 비핵화라고요. 북한 외교부는 또한 미국의 깡패 같은 사고방식을 불평했다. gangster-like. 네. 깡패 같은 사고방식. 네. 참, 그 표현이 참 정말 거칠고 참 저열합니다. 그 말은 이틀간의 회담에 대해 화창한 평가를 내렸던 폼페이오를 난처하게 만들었다. 폼페이오는 대부분의 주요한 모든 사안들에 대해 진전을 이루었다고 말했다. 북한 외교부의 말은 평양의 협상 전술의 또 다른 사례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이것은 북한 정책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실패를 시사한다. 이 고든촨은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자입니다. 빌 리처드슨 그 민주당 전에 뉴멕시코 주지사를 지냈던 그리고 북한에 자주 왔다 갔다 했던 그분이 이제 지난 6.12 싱가포르 미국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안 된다. 준비가 더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팍스뉴스에 나와서 아주 강력하게 빌 리처슨을 비판하고 반박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개최되는 것이 옳다고 믿었던 분이에요.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자입니다. 그분의 발언입니다. 계속 인용합니다. 트럼프의 북한 정책은 김정은 위원장이 고의 핵 무기를 포기하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는 가정 위에 기초해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트럼프의 북한 정책의 그 기초는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 여기에 기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에 기초하여 트럼프는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역사적인 6월 12일의 정상회담 이후 즉시 폼페이오를 그 지역에 보내므로 새로운 1년의 외교를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핵무기를 포기하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한 번만의 시도, 원타임 샷, 시도를 준 것은 옳았다. 이 그 첫 번째 이제 트럼프 지지 발언입니다. 네. 이런 김정은에게 결정권을 준 건 잘한 것이다. 옳았다. 두 번째, 역사적인 회담 후에 트럼프가 외교를 가속화한 것은 옳았다.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트럼프가 폼페이오를 평양에 보내므로 김정은을 시험해 본 것은 옳았다. 이게 세 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인들이 여기 회담이 유감스럽다고 했는가? 폼페이오와의 회담이 유감스럽다고 했는가? 이제는 그들이 정말 후회하도록 만들 것을 그들에게 주어야 한다. 결과가 있어야 한다. 지난 5월에는 결과가 있었다. 그때는 북한의 선전 작가들이 적대적인 말들을 일반적으로 쏟아내었고 미국의 부통령을 정치적 얼간이라고 부르며 마이크 펜스를 특히 곤경에 처하게 했다. 트럼프의 반응은 신속했다. 5월 24일 그는 다가오는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철회했다. 평양의 반응은 이보다 더 신속했다. 북한 관리들의 수사법은 시간 단위로 적대적인 것에서 회유적인 것으로 바뀌었다. 왜 성마름이 있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참지 말아야 하는가? 트럼프는 5월과 6월에 양보를 함으로 지연을 통해 북한을 매우 이롭게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트럼프는 김정은의 선의를 믿었고 심지어 북한이 교묘한 구실로 협상을 지연시킬 수 있는 촉진제를 후하게 주었다. 트럼프는 예를 들어 사실상의 재정 지원을 해줌으로 제재로부터 뒷걸음질 쳤다. 게다가 트럼프는 중국이 미국과 유엔의 조치를 벌을 받지 않고 위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고 약간 덜 뻔뻔한 러시아를 대항하여 행동하지 않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적어도 5월 말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거의 3-4나 되는 36개죠. 기업체들을 제재하는 일을 연기했는데 그중 일부는 러시아와 중국의 기업체들이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유령 회사들을 바꾸기 때문에 평양의 새로운 껍데기들, 유령 회사들을 추적하지 않는 것은 근본적으로 제재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남한과의 대규모의 연합 군사훈련 중지라는 또 하나의 선물을 주었다. 트럼프는 믿기 힘들게도 북한이 그들의 군사훈련을 중지토록 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지했다. 이런 이의를 지금 미국의 보수 논평가가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과 남한이 8월에 하는 유엔군 사령부 군대가 최고의 준비를 갖추도록 의도가 된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포기하는 동안 북한군은 여름마다 하는 군사훈련을 진행할 것이다. 한쪽의 일방적인 양보입니다. 이 모든 것은 트럼프가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새로운 관계를 자랑하는 것을 사람들은 잘 알고 있다. 이제 트럼프는 김정은의 측근 통치자들이 친절한 제스처에 호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거나 아니면 배웠어야만 한다. 그들은, 북한 사람들은 친절한 제스처를 허약함의 신호로 여기고 이 점을 활용한다. 트럼프가 현재의 김정은을 칭찬하고 추워주는 동안 김정은 정권은 핵 분열성 물질을 증가시키고 미사일 시설들을 건설하는 일들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을 무장 해제시키는 유일한 길은 김정은이든 혹은 다른 사람이든 담당자에게, 책임자에게 무기를 포기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을 주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현실적으로는 김정은 혹은 그의 측근들이 막 저지른 위험한 행동에 대해 극도로 높은 대가를 부여하는 것이다. 대가를 치르게 하라. 결과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지난 5월 월스트리트 저널은 유엔과 미국의 제재가 김정은에게 가는 국제적 지불금의 유입을 절반으로 절단했다는 것을 보도했다. 이러한 수치는 아마 봉쇄, 블록케이드를 포함하는 강경한 집행을 통해서 40%를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50% 플러스 40%면 90% 그렇게 국제 자금이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끊을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워싱턴이 평양의 대형 후원자들인 베이징과 모스크바를 추적하는 것이 아마 가장 좋을 것이다. 중국인들은 특히 최근에 해로운 영향력을 행사했다. 트럼프 자신은 다양한 경우에 예를 들어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을 초대해서 가진 5월 22일의 컨퍼런스와 같은 때 중국이 김정은의 반갑지 않은 약간 변화된 자세, 김정은의 반갑지 않은 약간 변화된 자세에 중국이 책임이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는 베이징의 말썽 일으키기에 대항하여 중국 은행들의 돈 세탁에 맞서 미국의 법을 집행할 수 있다. 소위 거물 넷 모두가 이러한 부정직한 행동에 연루되어 있으며 최소한 수십억 불의 벌금이 적합하다. 게다가 미국의 재무부는 국제적 기관에 대한 본질적으로 사망 선고인 애국자법 The Patriot Act 311조에 따라서 그 그룹에서 가장 작은 중국 은행을 주요한 돈 세탁 회사로 지명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지명을 하면 달러 계좌로부터의 단절로 이끈다. 그래서 완전히 이 은행이 문을 닫게 되는 처지가 되는 거죠. 트럼프는 그의 전임자들의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반복해서 말했다. 그런데 그는 끔찍한 북한 정권의 환심을 사려고 시도하는 중에 동일한 실수를 범했다. 북한은 폼페이오를 난처하게 만드는 일을 하므로 트럼프가 대가를 지불하게 하면서 그의 정책에 깊숙이 내재해 있는 오류를 폭로했다. 그러므로 지금은 트럼프가 은혜를 갚을 때인 것이다. 이거는 이 sarcastic, 아주 냉소적으로 한 이야기죠. 네,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게 처벌하라, 그런 말이죠. 지난달 김정은 총사령관을 언급하며 트럼프는 김정은은 이런 기회를 다시
가지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단 한 번의 기회. 김정은은 그런데 그의 기회를 가졌고 날려보냈다. 트럼프는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에게 부여했던 정당성을 회수할 수 없다. 그러나 그는 거의 모든 것을 박탈해 버릴 수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대한민국과 김정은이 아주 무시한 혈투를 지속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거의 우리가 이 마지막 그 무대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오른쪽에 대한민국을 대항하는 세력, 거기에 맨 밑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소유한 자가 거기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유감입니다. 왼쪽에 아래로 보면은 미국 의회가 있고 또 위에 일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저쪽에 지난번에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렸을 때는 그 오른편에 그 북한 쪽으로 이렇게 가까이 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중간쯤 제가 바꿨습니다. 계속 북한이 속이는 걸 알면서 객관적인 냉철한 그런 판단이 점점 그 의식이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한미일 동맹을 아주 굳건하게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최상의 결론이 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행동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한미 동맹이 강화되도록 기도하고 행동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권자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될 시점에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온 마음으로 하는 기도. 지금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지금 하십시다.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또 행동하십시다.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저와 함께 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주의에 알려주시고 또 재정적인 후원으로 함께 이 메시지, 이 방송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신실한 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내에서는 이 신한은행을 통해서, 해외에서는 페이팔을 통해서 그렇게 후원해 주시고요. 또 미국은 Bank of America를 통해서, 캐나다는 Coast Capital Savings Bank를 통해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필요한 정보가 여기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시면 저기 밑에 후원을 클릭하시면 다 들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셔서 후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매주일 오후 2시에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예배를 마치면 애국보수 시민 시국좌담회가 열립니다. 거기에도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저희들은 서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소를 참조해서 와주시기를 바라고요. 녹화 때문에 오후 2시 이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온 세계의 한인들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